그래서 요지는 아청물에 해당해야지만 아청물, 제작죄, 소지죄, 배포죄, 유포죄, 제공죄, 시청죄 다 이런 것이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검거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아청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털어줘야 된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제가 사법고시 공부를 할 때 물론 10년도 전입니다만 그때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법에. 근데 이게 4, 5년 전에 크게 한번 큰 사건이 터지죠. 이제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건이 터지면서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법적 용어가 변경이 되었고 구체적인 개념이나 처벌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강화됐어요. 자, 그러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몇 가지 요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꼭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만화, 캐릭터, 요즘에 AI, 컴퓨터 그래픽, 가상의 캐릭터들도 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있냐면은 그 교복이나 이런 세일러복 입은 캐릭터 있잖아요, 캐릭터. 그런 만화가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등장인물의 실제 주민등록상 나이가 19세 미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는 당연히 다 포함되지만 주민등록증상 등장인물, 음란물에 나오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실제 주민등록상 나이가 25살인데 음란물에서는 미성년자인 것처럼 하고 나오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교복, 학생처럼 보이게 하고 나오는 경우는 실제 민증상 나이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거는 19세 미만이다 라고 보이는 경우라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등장하는 실제 그 주인공의 나이가 주민등록상 19세 미만인 경우는 당연히 성착취물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설령 주민등록상 나이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이는 형태가 교복을 입고 있다던가 외관을 굉장히 애띠게 분장을 했다던가 표현을 했다면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어린애네 그렇게 명백하게 인식될 상황이라면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아청물 관련한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반포 소지, 시청 이런 것들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해당 그 물건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그 등장인물이 실제 민증을 까보니까 성인이고 누가 봐도 이건 성인으로 보인다 라고 판단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이 아청물의 개념을 왜 설명하냐면 아청물에 해당해야지만 배포, 반포, 유포, 제작, 소지, 시청이 다 처벌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청물이 아니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면은 어떤 죄도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청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명백하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다. 19세 미만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보냐면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그 영상에서, 그 성착취물에서 주어진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식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중에는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아청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판례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그 등장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의행위 이런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남성이 있었어요. 이 남성이 이제 사진관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아시죠? 여러분 사진관 가면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은 앉아있고 사진사님은 제 앞에서 저를 마주보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이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증명사진을 찍으러 와서 여학생들이 앉아있으면 이렇게 사진을 자동으로 찍히는 걸로 해놓고 그 뒤에 가서 본인 바지를 벗고 성기가 노출되는 형태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증명사진 있고 그 옆에 본인이 성기를 노출한 사진이 이렇게 같이 찍힌 거죠. 그런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아니냐라고 이제 기소가 됐는데 법원에서는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찍은 그 사진이나 동영상에는 여성의 어떤 신체 노출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본인 성기를 노출하고 같이 찍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되려면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나 자의행위 같은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단순히 본인 성기를 노출한 거다 라고 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한 범죄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영리의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하한이 5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영리의 목적 없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영리의 목적 유무에 따라서 법정형의 하한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배포하고 제공이 무슨 차이인가? 보통 배포는 불특정 다수한테 퍼뜨리는 거, 우리 유포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크웹 같은 데다 그냥 올려버리는 거, 이런 게 이제 배포고, 제공은 특정 한 사람한테 보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 친구 한 사람한테 카톡으로 한 번 보냈어. 그것도 아청물 제공죄에 해당해서 영리의 목적 유무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요, 벌금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호기심에 또는 친구관계에 의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한 번 카톡으로 링크 전송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거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아청물 제작죄. 요게 이제 핫한 주제죠. 아청물 제작죄.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그래서 엄청 중하게 처벌돼요. 법정형에 무기형이 되어 있는 범죄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뭐 살인죄 수준으로 지금 처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적으로 하면 2분의 1 가중돼요. 또한 이제 아청물을 제작할 것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량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정말 영화 같은데 어디선가 영상을 만들어야 뭐 어디 올리든지 돈을 벌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만드는 데가 실제로 있고, 만들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걔한테 거기를 데려가면 이걸 찍는다는 거 알면서 갖다 준 거. 이런 게 이제 처벌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지는 아청물에 해당해야지만 아청물, 제작죄, 소지죄, 배포죄, 유포죄, 제공죄, 시청죄 다 이런 것이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검거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아청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털어줘야 된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